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퇴근길에 듣기 좋은 소식들 저희가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2025년 6월 18일 저녁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시세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전매보다 한 1.73% 정도 내렸네요. 15,012달러 선. 원화로는 약 1억 4,396만 원 수준입니다. 네, 맞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이더리움 역시 한 2.22% 정도 하락해서요. 2,525달러, 원화로는 346만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좀 그런가요?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요? 네, 리플 XRP도 한 3.49% 내렸고요. 솔라나는 조금 더 빠져서 3.73% 하락세를 보이면서 뭐랄까 주요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체 시장 규모도 좀 줄었겠네요? 네, 그렇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지금 약 3조 2,610억 달러 수준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비트코인 점유율은 오히려 조금 올라서 63.99%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군요. 네, 그런 해설이 가능하죠.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도 어제보다 좀 줄어든 걸 보면 투자자들이 약간 숨고르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는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은 주요 뉴스로 넘어가 보죠. 오늘은 중국의 주요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미국 내생산을 본격화한다는 소식, 이것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네, 맞아요. 비트메인, 카난, 마이크로비티, 이 빅3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게 단순히 공장을 옮긴다 이런 차원보다는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예고하고 좀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정책 때문에 공급망이 막 바뀌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보면 북미 지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정작 필요한 하드웨어, 이 채굴기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오는 좀 불균형한 상태였어요. 그 불균형을 좀 해소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오라덴이라는 회사 최고 전략 책임자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좀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 채굴 산업의 지정학적 변화 이걸 좀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채굴 산업 지도가 바뀔 수도 있겠군요. 이게 당장 저희 같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중요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채굴기 가격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좀 지켜봐야 할 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다른 헤드라인들도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캐나다 자산운용사 중에 이볼브 펀드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토론토 증권거래소 TSX의 XRP, 그러니까 리플 현물 ETF 상장을 추진 중이랍니다. 오, XRP ETF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이제 다른 알트코인 ETF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는군요. ETF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니까요. 이게 승인되면 XRP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암호화폐 대중화에 되게 중요하죠. 수수료 낮고 결제 빠르고 이런 현실성 때문에 암호화폐 사용자 유입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변동성 때문에 암호화폐 쓰기 꺼리는 분들한테는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한 시장 분석가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아직 대규모로 팔고 있지 않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행보장이 좀 끝나면 3분기에는 랠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네요. 네, 그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반인 것 같은데요. 장기 보유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건 아직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죠. 물론 이건 하나의 분석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소 소식 두 가지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바이낸스에서는 일부 현물 거래 페어, 예를 들어 CATIF, DUSD 같은 거, 이걸 상장 폐지한다고 예고했고요.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너보스, CKB라는 코인, 이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때문에 입출금을 잠깐 중단한다고 합니다.
해당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네, 거래소 공지는 항상 잘 확인해야 하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변동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채굴 기업들의 미국 이전 같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드웨어 공급망 재편이 단순히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걸 넘어서 채굴 산업의 경쟁 구도나 기술 발전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 공급망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 아니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올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